저도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심 보호 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덕변의 손해가 알고 싶다. 배덕 변호사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정말 떠들썩하죠.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희망자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SKT를 해지하려는 사람이 하루에 1만 명이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할지 말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위약금 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30일경 이용자 수십 명이 1인당 위자료 50만 원씩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싸우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이 신청인 일방의 주장과 증거만 보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정금 청구처럼 간단 명료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대체로 신청한 대로 결정이 되고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보통의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5월 7일 지급명령 신청이 아니라 보통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을지 아닐지, 1인당 50만 원은 적정한지 아닌지를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신청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고 판단해 봐야 한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소송이 시작되면 이용자들인 원고가 유심 해킹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왜 손해액이 50만 원인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위자료 50만 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가 9.7GB인데 300쪽 책에 9,000권 분량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내 휴대폰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웬만한 정보는 다 유출되었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 누군가 나를 사칭해서 내 전 재산을 빼돌리거나 모든 물적 증거가 나를 가리키는 그런 범죄가 발생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뭔가 눈에 보이는 피해, 직접적인 손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 같죠. 이런 위험에 대한 두려움, 유심을 교체해야 되는 불편함에 대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위자료는 1인당 수십만 원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변호사님도 비슷한 이유에서 50만 원씩을 청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피해자가 나에게 생긴 손해가 무엇이고 얼마짜리의 손해인지, 가해자 때문에 생긴 손해가 맞는지 모두 증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법체계는 실제 발생한 결과,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이 모든 요건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잊을만 하면 가끔씩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 결과보다 위법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엄중한 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 무서워서라도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조물책임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또는 5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법령들은 공통적으로 행위자에게 고의가 없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에는 이 3배 또는 5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잘못했는지 고의 과실 여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이런 법령들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본인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5G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한 때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해킹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노력, 최선을 다했는지, 그런데도 해킹이 발생했는지, 해킹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5월 12일에 유심 보호 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약금을 면제하면 SK텔레콤에 3년 동안 7조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그럼 SK텔레콤이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는 것이 SK텔레콤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보다 SK텔레콤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닐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SKT 가입자 수는 2,300만 명이고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의 40%라고 하죠. 2,300만 명의 개인정보, 그들의 인생과 7조 원 중 어느 것이 우선이고 더 큰 가치가 있을까요? 7조 원을 2,300만 명으로 나누면 약 30만 4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이용자들의 인생은 30만 원짜리인 걸까요? SK텔레콤은 지금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손해가 발생할지, 무슨 사건이 발생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영화를 보면 휴대폰을 복제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SK텔레콤은 과연 얼마를 배상하고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할까요? 오히려 그때 그 유심 해킹 때문에 생긴 사건이 맞는지, 그 이전에 또는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이용자가 부주의했던 것은 아니냐고 반박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손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덕변의 손해가 알고 싶다 배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